어, 한국의 도메토피아 대표 부영원입니다. EU지회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EU에 2002년 중국에 들어가서 온라인 그때 당시 온라인 시장이 개척되어 있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게 저한테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뭐 저도 제가 20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2년 전부터 이제 프로그램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뭐 살다 보니까 뭐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지만 그래도 뭐 한 30년 가까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무역, 유통, 이거를 뭐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으니까 그나마 뭐 저도 나름대로의 갈록에 따라서 뭐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메토피아는 2002년, 2003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쇼핑몰, 도메 쇼핑몰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잠깐만 자료가 지금 뜨고 있나요? 네. 네. 자료를 제가 오늘 PPT 자료를 따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만들지 않고 제가 지금 원고로 이제 가지고 있던 요 원고를 그냥 캡처를 떠가지고 여기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2년부터 해왔는데 2002년 지금 2023년이니까 약 20년 전과 지금은 시장이 많이 변했죠. 예, 그때는 뭐 시장이 뭐 결제도 안 될 때였죠. 인터넷으로 결제도 안 되고 배송도 뭐 없던 시대였습니다. 예, 그 시대에서 이제 쭉 흘러오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로 왔는데 이제 정권은 제가 생략하고요. 그 이커머스 시장은 세계의 모든 이커머스 시장은 제가 분석할 때는 코로나 시대 전과 후로 이제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그러니까 불과 이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뭔가 물건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꺼림직해 하거나 뭔가 못마땅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가거나 뭐 한국의 홈플러스, 뭐 월마트 이런 데 가서 주로 이제 쇼핑을 하면서 이제 물건을 샀죠. 그리고 온라인 시장은 보조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물건은 뭐 신뢰도가 이제 없는 물건들을 이제 판매를 하거나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대면은 사람 간의 대면은 질병을 옮긴다는 이런 그 특징 때문에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이었는데 그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곽강받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음식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뭐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뭐 마늘, 뭐 김치, 쌀, 뭐 이런 거 저도 그랬습니다만 전부 다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죠. 제가 코로나 때 이제 한국에 주로 있었는데 한국에만 있다시피 했는데 2,000쌀을 먹고 싶으면 그냥 2,000쌀을 이제 주문을 하고 1,000원 쌀을 먹고 싶으면 1,000원 쌀을 주문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마트 가서 샀던 게 이제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브랜드 상품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네 하는 인식이 이제 심어졌고요. 브랜드 상품은 온라인 시장을 믿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를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라는 세계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잠깐만요. 요건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네 번째 줄 정도 되는데요. 다섯 번째 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커머스 시장이 양 매출이 한 2배, 적게는 2배, 많게는 뭐 5배, 10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3, 4배 이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예, 현재까지요. 그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의 상품과 판매 방식, 마케팅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3, 4년 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금의 뭐 한 10배 이상 신뢰도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이제는 매장에 가서 사던 것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명확하게 말한다면 지금은 이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일부 판매자들이 AS라든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잘 못해서 이제 불만 사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몇몇 특징적인 사례를 제외한다면 이커머스 시장은 지구상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역으로 오프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대면 시장은 최악의 이기를 맞죠. 식당 문은 뭐 거의 다 닫다시피 하고요. 오프 매장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들이 뭐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커머스 시장으로 매출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아마존의 경우 2020년 전 2018, 19, 20, 21년까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38%까지 꼬박꼬박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아마존의 생활용품 등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만입니다. 그 외에 클라우드 산업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나 폭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생활용품이라든가 식품 위주는 한 해에 한 40%씩 성장한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전통 시장을 이제 밀어내고 이제 완전히 자리 잡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제가 주로 이제 한국에 요새 있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되는 자료들인데 백화점도 철수를 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마트도 이제 많이 철수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마트와 백화점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배송 물류센터 중심 내지는 전시장 위주로 이제 변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이제 시대는 변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다음 이커머스 시장의 현 위치입니다. 근데 이거 혼자 이러고 계속 얘기하려니까 차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야기는 좀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대표님, 회장님들이 좀 좋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에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면 제가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보고 돈이 입금되면 그분한테 이제 상품을 이제 배송하는, 보내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래서 불과 한 20년 됐다. 아마존이 생긴 게 97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도 한 97년, 9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도 쇼핑몰은 존재했으나 결제와 배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였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은 약 20세 정도로 제가 보고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이커머스 시장의 현 위치에 대해서 제가 비교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물물 교환하던 시기가 몇 년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몇만 년이 됐어요. 몇만 년. 그리고 화폐가 발달한 지도 뭐 몇천 년, 뭐 만 년은 안 된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물 교환을 하고 있고 화폐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생긴 지는 18세기 중반이었고요. 그러니까 200년이 이제 좀 넘은 상태고요. 이러한 시장을 모두 대처할 수 있거나 이 모든 시장을 전부 다 지워버릴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시장, 이게 저는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불과
발생한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만년, 2만 년 된, 만년, 몇천 년 된 시장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이 이커머스 시장이야말로 초기 시대이다. 구석기 시대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구석기 시대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를 들면은요, 지금도 마케팅에, 이커머스 시장의 마케팅에 보면은 그 월마트의 마케팅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면 싸고, 내지는 많이 사가지고 와서 대량으로 구매해 와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케팅. 이게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아직도 이커머스 시장의 특징을 활용한 마케팅이 부재하다.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수만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고 아주 많은 그 다양한 수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기 시대에 앞서서 여기 택배 3박 4일에서 이제 총알 배송으로 넘어온 지도 이제 한 10년 내외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벽 배송이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한국이요. 그 다음에 새벽 배송이 나타나면서 4시간 이내 배송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것도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시간 배송이 나오니까 이제 동네 슈퍼에서는 실시간 배송을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전화로라도 받아서 그냥 그 슈퍼 사장님이 바로바로 배달을 해줍니다. 실시간 배송이죠. 실시간은 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배송 시스템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송은 일개 어느 한 동네, 어느 한 지역, 한 나라에서만 국한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아까 보니까 어디죠? 저 아프리카 쪽에서 접속하신 분도 계시던데 한국 쿠팡에서 물건을 지마켓에서 주문하면 케이프타운까지 한 며칠을 걸릴까요? 지금 한 2박 3일이면 갈까요? 제가 어제 그 스웨덴에 있는 저희 거래처에 샘플을 며칠 전에 주문을 했는데 정확히 3박 4일 만에 큰 두 박스가 페덱스로 왔어요. 엄청나게 빨라졌죠? 근데 요것도 빨라진 게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은 2박 3일, 1박 2일, 그리고 당일 발송, 실시간 발송이 가능합니다.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아침에 서류를 갖다 주면은요, 사람이 들고 핸드캐리로 들고 와서 저녁에 갖다 줍니다.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페덱스 같은 화물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까지 1박 2일 당일 발송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발전하는 그 운송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 이커머스 시장이고,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활용한 게 또한 이커머스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어제, 지금도 우리 화상 채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과학을 몇 프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100년, 200년 후를 이렇게 예상해 본다면 구석기 시대가 맞습니다. 지금. 구석기 시대가 맞다는 말은 즉 무엇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10,000분의 1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너무 커서 이루 말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들하고 이번 일본에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때는 비포장길이었는데 5년 만에 갔더니 건물이 서 있더라. 그때 내가 거기다가 땅을 좀 사놓을 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커머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내가 이커머스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면 조금만이라도 들여놓고 있다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을 물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는 늦죠. 그것 또한 늦지 않은 거지만 그때 가서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늦었다는 겁니다. 항상 먼저 발을 담고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야기 나누고 있다 보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내가 가장 선두주자다라고,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업이 가장 선두주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한 칸 넘겨서 이커머스 시장의 마케팅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구석기 블루오션 시대로 돌입했다고 여겨진다.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 이런 말이 한동안 많이 유행했는데 저는 블루오션 시대입니다. 이제 세계를 개척해 여러 나라의 상품들을 국내에 들여와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뭐 블루오션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커머스 시장이야말로 뭐 전에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블루오션이죠. 이제 뒤에 이제 왜 블루오션인가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보면은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마케팅 기법을 지금도 가장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맹신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마케팅이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는 말은 일절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이기 때문에 조그만 내가 뭔가를 개발하면은 세상의 최초인 마케팅이 됩니다. 내가 조금만 살을 붙이면 내가 세상에서 처음 한 마케팅이 되는 거고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15년 전에 제가 개발한 이제 마케팅인데요. 15년 전에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는 딱 요 하나만 팔았습니다. 한 사이즈에. 그래서 그 화면에 딱 한 상품만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었고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와 같았냐면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우리 누구죠? 콜럼버스가 뭐 그런 말을 했대요.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와서 배 타고 나가서 발견하고 왔다. 그러니까 옆에서 술 먹던 어떤 친구가, 야, 그거 나도 발견할 수 있어. 배 타고 쭉 가면 아메리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계란을 주면서 이거를 한번 세워봐. 그랬더니 못 세우죠. 계란을 어떻게 세워? 그래서 이 친구가 세우죠. 살짝 톡 깨가지고 세우죠. 예. 이건 뭐야? 편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사이즈별로 고르거나 색상을 고른다는 건 그때는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도메토피아는 상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상상했냐면요. 제가 HTML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95 사이즈 옆에 하나 놓고요. 100 사이즈, 105 사이즈.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그 밑에는 바지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위에 와이셔츠 3개는 9,900원. 밑에 바지는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다 치고 그거는 뭐 1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상품을 등록했더니 와이셔츠가 그 썸네일에 있었는데 청바지를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재밌네. 그래서 제가 그 시대에 지금도 아마 이거를 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한 화면에 상품 400가지를 등록을 했어요. 400가지를 띄워놓고 400가지 중에 선별해서 내가 물건을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12개, 한 번 클릭해서 들어오면 구매하는 사람들이 한 상자에 배송되는 물건이 12개 정도가 담겼어요. 그거는 즉 매출 12배가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단순한 생각이고요. 만약에 제가 이 와이셔츠에 95만 썸네일에 등록되어 있었고 상세 페이지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들면 나가죠. 나가버려요. 구매하지 않죠. 그런데 400가지 상품이 있는 거예요. 고르다 보니까 요거 담고 요거 담고 요거 담고 하다 보니까 12가지나 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 사람까지 구매하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주로 이 기획전 시리즈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요 마우스가 하나가 있어요. 요 마우스. 요거 하나만을 한 페이지에 올려놓고 판매하는 사람과 이런 마우스를 400가지를 한 페이지에다 올려놓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뭐 삼성이라도 좋고 뭐 400가지 안에는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다 있다고 칩시다. 어느 사람이 광고 효율을 극대화시켜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400가지 상품이죠. 이 원리를 저희가 한 15년 전에 깨우쳐가지고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예. 즉 이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누구든지 요새 이커머스 시장은 조그마한 아이템만 만들어내면 그 아이템이 내가 세상에 최초이고 그리고 그 아이템 하나로 그 사업은 끝이 날 정도로 바빠집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지금 시장은 초기 시대이다 라고, 구석기 시대이다 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커머스의 이제 마케팅에 대한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영역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요, 솔루션 쇼핑몰이라는 곳은 프로그래머들은 사업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구현해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세모의 집에 살고 싶다. 그럼 저는 세모의 집에 에어컨을 어디다 놓고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설계자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설계만 해서 주죠. 뭐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거는 사업가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기초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나야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나는 프로그램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게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우리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면 곱하기 2배 정도는 다 만들어 가지고 쇼핑몰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내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이냐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선택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변형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거는 공부를 해야죠. 그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발달 중에 API 연동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API 연동이 주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구글 API를 이제 풀어놨고요. 안드로이드 API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API를 열어놓은 플랫폼 회사와 API를 열어놓지 않은 플랫폼 회사는 API를 열어놓지 않고서는 플랫폼 회사가 될 수 없죠.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입점 신청을 받겠죠. 그래서 입점 신청을 받는 회사와 API 연동이 가능한 플랫폼 회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규모도 다르고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터미널이 있어요. 이 터미널은 쇼핑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터미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만 해요. 지구보다는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게 온라인 가상의 공간입니다. 요 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을 여기다가 등록해서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이 플랫폼 터미널로 들어와서 지구상의 모든 이 물건을 다 가지고 가서 내가 팔고 싶은 곳에 가서 팔기만 하면 됩니다. 팔아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 플랫폼에다가 주문을 의뢰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 플랫폼에서 상품 원작자한테 주문 오다를 넣고 그 제조사가 물건을 보내면 거기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요. 내가 뭐 사입해서 보내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사입하지 않고 데이터만 오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쇼피파이가 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선두주자입니다. 이 캐나다에서 나타난 회사인데요. 여기가 98년도 정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등록하면 여러 판매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라든가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가지고 가서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발주를 넣고요. 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해 가고 있는 데가 이제 쇼피파이고요. 아마존은 아마존도 물론 이 API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으로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용품과 식품으로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만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가 그 데이터에서 잘 팔리는 베스트 상품만 자기들이 직접 사입을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의 거대한 공룡 기업으로 커졌습니다. 이거는 우리 옥타 회원들이 좀 굉장히 좋은 교본으로 삼아야 될 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즉 아마존에 들어가서 베스트 상품만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베스트 상품만. 사계절, 제가 뭐 미국에 살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 사계절 굉장히 뚜렷합니다. 여름에 잘 팔리는 물건이 있고요. 겨울에 잘 팔리는 물건이 있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잘 팔리는 물건이 다 다릅니다. 이때마다 데이터가 바뀌겠죠. 빅데이터죠. 예. 빅데이터라는 말은 허술한 작은 쇼핑몰에서 움직이거나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옥션, 지마켓,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 이 정도 규모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집계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이 6월 달이니까 이제 6월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6월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 100.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상품 개발을 내 이름으로 하든 뭘로 하든 해서 세상에 내놓으면 당연히 잘 팔리죠. 내가 아마존이라면 더 많이 팔겠죠. 그래서 아마존은 빅데이터에 목을 메고 있고요. 쿠팡도 당연히 사입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데이터만 가지고 움직였는데 지금 저희 도메토피아 상품도 한 7천여 가지, 8천여 가지가 이제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사입해서 이제 팔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친구들도 처음에는 소량씩 가지고 가요. 뭐든지 다 가져가요. 젓가락이든 뭐든 5만 거 한 50만 가지 되려나요? 쿠팡에 있는 게 30만 가지 되려나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가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사입을 시작합니다. 사입을 시작하고 그다음 우리 같은 공급업자는 이제 내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쿠팡 브랜드를 달게 되죠. 그 길로 이제 쿠팡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못할 게 없죠. 여러분도 모두 그래도 예를 들면은 뭐 노트북이 뭐 12인치 노트북이 잘 팔린다. 그래서 내가 12인치 노트북에 관심이 있거나 우리 옥타 회원 누군가가 제조사를 해. 근데 12인치 노트북이 너무 잘 팔리는 거야. 그럼 회장님하고 대회 때 만나가지고 이 말 저 말 섞다가 대표님 저 12인치 노트북 원 100대만 좀 어떻게 OEM 생산 안 될까요? 아니면 제 브랜드화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준비되었으니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초는 이제 마련이 된 거죠. 극단적인 비교입니다만은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은 보통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요, 이 검색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 시장. 우리 그 이커머스는요, 검색을 하지 않고는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약 80%는. 물론 쇼핑몰 메인을 열면 메인에 배너들이 이제 도배가 되어 있어서 상품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컴퓨터 이용하는 그 형태를 보시면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럼 검색을 하잖아요. 이 검색이야말로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입니다. 이 시장을 파고드는 게 또한 이커머스의 마케팅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은 두 개의 시장으로 이커머스 마케팅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이제 돈을 들여서 하는 광고고요. 하나는 검색입니다. 검색을 통해서 상품을 노출시키는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선풍기, 숲속바람 선풍기를 한번 검색해 봐 주세요.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숲속바람 선풍기라는 게 한 1200가지가 뜰 겁니다. 하나의 선풍기입니다. 그거는. 근데 1200명의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있죠. 이거는 검색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역으로, 판매자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온라인 시장을 내 상품으로 도배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또한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비용을 일정액을 들이면 어떠한 검색을 고객이 하든 선풍기와 관련된 검색을 하면 내 선풍기가 1, 2, 3, 4, 5, 2 안에 뜹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선풍기 치면 네이버에서 선풍기 치면 약 한 380만
그 380만 판매자가 등록된 게 나옵니다. 380만. 한 페이지에 전에는 한 50개 그 상품이 떴으니까요. 몇 페이지야? 이거 엄청난 페이지 수인데, 도메토피아가 선풍기를 판매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지 않거나 검색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품을 노출을 시킨다면, 거기다가 판매자가 온리 도메토피아 한 업체만 판매를 한다면 아마 380만 개의 판매자 순서 중에서 저희는 300만째의 상품이 가 있을 거예요, 아마. 300만째에 가 있는 상품을 소비자가 찾아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즉, 그러면 숲속바람이라는 선풍기가 팔리기 위해서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몇 번째에 갖다 놔야 되냐면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는 상품을 갖다 놔야 됩니다. 그 갖다 놓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광고비를 일정하게 드리거나 내지는 검색, 네이버인 경우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옥션은 옥션, 아마존은 아마존, 이베이는 이베이의 검색 알고리즘을 잘 이해해서 그거에 맞게 작업을 하면 상위의 상품이 노출이 됩니다. 거기에는 뭐 판매도와 신용도와 뭐 판매 횟수와 댓글과 뭐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죠. 그 대부분의 것들은 본인이 이제 판매자인 회사가, 공급사나 이 판매사가 반드시 잘 관리를 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상품이 미국에서 최저가야, 그래서 잘 팔려서 상위에 노출된다?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도록 그 관련 업체가 놔두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광고비를 쓰게 하고요. 자기 그 기업의 충성도가 높은 기업을 1순위로 띄워놓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색 시장, 검색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케팅에 이커머스 마케팅에 이제 기획전 만들기 2.0 버전, 한국적 표현인데요. 기획전 만들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주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옥타 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박사님, 그 호주의 유명한 관광지가 뭐가 하나 있을까요? 오페라하우스 투어를 이렇게 해요. 오페라하우스 투어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걸 뭐 호주에다만 알릴 건 아니죠. 미국에도 알리고, 유럽에도 알리고, 아프리카에도 알리고, 한국에도 알리고, 동남아에도 다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데, 오페라하우스 하나만 보고 상품을 등록을 한다면 아까 마찬가지로 좀 약간 광고의 실패가 되겠죠. 오페라 하우스를 메인으로 해서 오페라 하우스 옆에 있는 맛집 탐방도 있고 옆에 있는 숙소, 그리고 거기 그때 갔더니 우리 대회 때 가서 우리 배도 한번 탔었는데요. 배도 있고 온갖 관광 상품들을 다 엮는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 유명하니까 오페라 하우스를 메인으로 해서 무슨 관광 100가지를 엮었다 칩시다. 그래서 요거는 뭐 50달러짜리, 요건 100달러짜리, 요건 10달러짜리 해서 관광 상품을 쭉 엮었어요. 메인은 물론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요렇게 해서 미국 아마존, 유럽 아마존, 그 다음에 동남아 라자다, Q10, 한국의 네이버 쇼핑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이제 아까 말한 알고리즘 또는 광고를 통해서 한다면 모객행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와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가 부족해요. 상품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페라 하우스 관광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서 잘할 자신이 있는데 맛집을 잘 몰라. 그리고 보트, 바나나 보트 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 스쿠버 다이빙, 낚시 투어 이런 건 잘 몰라. 연계를 해야죠.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내 상품에다가 같이 결합해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정 광고비라든가 수수료를 받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제 사업을 하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광고는 더 효율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잘할 수 있는 게 우리 옥타죠. 이제 옥타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면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나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회원이 있는 국가에 내 상품을 진출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는 것. 이게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은 얼마나 지났을까요? 네. 한 10분 정도 남았나요? 네. 그 다음에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이 지나갔나?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그 플랫폼이 어떤 형태로들 많이 생겨나냐면요. 이런 형태도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이런 플랫폼에 우리 옥타 회원들이 좀 진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현대자동차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 했어서 현대자동차가 그 홈쇼핑에 자동차를 팔려다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쪽 딜러들하고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홈쇼핑 시장에 이제 진출하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연히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현대자동차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요. 이것저것.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용품들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현대자동차와 자동차와 관련된 브랜드만 있나? 상품만 있나? 해서 봤더니 동원 참치도 팔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자신들의 브랜드, 자신들의 이제 그 쇼핑몰을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자기 상품이 아니에요. 제가 여수 대회 때 잠깐 강의를 했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같은 상품을 A 플랫폼에 있는 같은 상품을 나도 팔고 너도 팔고 세상 사람들이 다 팔면 경쟁력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동원 참치를 팔고, CJ 들어가도 동원 참치를 팔고, 네이버에 들어가도 동원 참치를 팔고, 아마존에 들어가도 동원 참치를 팔고. 예. 이거는 각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고를 해서 어떻게든 동원 참치를 팔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겠죠. 동원 참치가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될까 안 될까? 그거를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타 회원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이런 뭐 현대자동차의 플랫폼으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상품을 팔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삼성전자 삼성플라자인가요? 그거 있고, 베스트샵, LG 베스트샵도 전시장 형태로만 남고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것 같진 않아요. LG나 삼성이 그 이윤을 그쪽에다가 넘겨줄 것이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D2C 시장, D2C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2C는 다이렉트 투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이거를 현대자동차, LG, 삼성이 벌써 시작을 했고, 세계적인 기업 나이키도 벌써 한 5, 6년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매출의 35%가 자체 쇼핑몰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초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케이프타운까지, 미국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신발을 보냈는데 1박 2일에다가 당일 발송이 돼요. 그러면 매장에 가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미국 쇼핑몰, 나이키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골라서 사는 게 나을까요? 생각해볼 문제죠. 이거 뭐 뻔하죠. 이거 뭐 처음에는 그래도 케이프타운 매장이나 뭐 동네에서 사다가 점차적으로 적어도 우리 애들은 매장 가지 않고, 매장은 뭐 놀러 가는 정도로 이렇게 치부될 테고,
미국 본사에서 사겠죠. 예, 그리고 그 미국 본사가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매장을 점점 줄여나갈 거고 딜러들 또한 줄여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표본이 되는 게 이제 한국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청라라는 도시에 청라가 어디에 있냐면요. 인천공항에서 넘어오다 보면 영종대교를 넘자마자 오른쪽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스타필드, 청라 스타필드라는 신세계에서 만들고 있는 청라 스타필드가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 급격하게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막 짓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년 동안 안 짓고 이제 막 망설이고 있다가 신세계 그 회장이 무얼 샀죠? 그 야구단을 하나 샀어요. 야구단을 사면서 급격하게 이제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24년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냐면은 원래는 쇼핑 공간인 스타필드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야구장이 생겼고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 적어놨을 거예요. 야구장이 생겼고요. 야구장에 쇼핑센터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휴식 공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호텔이 생기고요. 온갖 같이 놀 수 있는 놀거리, 문화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는 스타필드가 쇼핑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 관광하고 놀고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고 상품은 신세계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면 되잖아요. 예, 온라인 쇼핑몰에. 그래서 인수를 했죠. 옥션과 지마켓을 인수했죠. 너무나 시기적절한 건지 돈을 뭐 엄청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면 언제 흑자로 전환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모든 쇼핑은 옥션 지마켓에서 하고 신세계몰도 있고 하지만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온처럼요. 통합이 돼서 이제 한 군데서 사고 노는 곳은 이제 스타필드 가서 놀아라. 이렇게 세상은 변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준비한 건 많아가지고 이거 다 될까요? 좀 빠르게 갈게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이는 무엇이냐라고 저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4차 산업혁명에서 저는 그게 저 산업에서 보기에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은 근로자들의 근로자들의 노동 권리를 줄이는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다. 제조를 로봇이 한대요. 야, 좋습니다. 로봇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형 산업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산업들도 많겠죠. 4차 산업혁명이 시대에 돌입을 하면 없어질 직업군 해가지고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군이 뭐였냐면은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그런 이렇게 마케터 이런 직업군만 살아남게 되고요. 뭐 CS 센터 아니면 제조자, 뭐 운전자 이런 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자고요. 물론 그 방송에 우리 옥타에 대기업 회장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부터도 그렇고 소기업의 대표인데 저희 같은 회사들이 직접적인 폭탄을 맞겠죠. 대량 생산, 로봇이 주가 되는 생산, 로봇의 중심인 그 산업으로 바뀐다면 로봇에 투자할 수 없고 빅데이터를 가지지 못하는 저희 도메토피아 같은 회사는 이제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해도 살아날 구멍은 있겠죠. 이커머스 시장을 잘 들여다보자고요. 4차 산업혁명은 제조와 AI형 시대가 아니라 이커머스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커머스 시장,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은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물류 유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드론이 가서 가져다 준다고 하나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단계가 과연 앞으로 언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까마득한 시간일 것 같아요. 누구든 포장은 해야 됩니다. 기계가 포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규격화되어 있는 것만 포장할 수 있지 비규격화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운전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고속도로는 지금까지 뭐 다닐 수 있다 치지만 오지는 어떻게 찾아갈 겁니까? 예. 기계가 모든 것을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려면 앞으로 100년, 200년, 뭐 몇백 년 더 흘러가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인간을 기반으로 해서 이커머스 시장과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은 이커머스 시장의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커머스 시장에 살아남는 것,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한 세계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커머스 시장을 아는 분들은 4차 산업의 산업혁명적인 면을 보지 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명을 보자고요. 빅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셔가지고 그 빅데이터 중에 알짜배기 상품만을 우리가 가지고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든다면 얼마든지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요.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너무 한 것 같아서 이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플랫폼 시대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기계와 AI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커머스 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에서만 물건을 팔던 게 AI형 글로벌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제주도에서 팔던 물건을 이제는 EU 가서도 팔 수가 있고요. EU에다가 팔 수도 있고요. 케이프타운에도 팔 수 있고요. 알래스카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 페덱스가 다 갖다 주니까. 예. 그리고 노출은 글로벌 플랫폼 해주니까. 어디요? 쇼피파이가 해주죠. 예. 아마존도 해줍니다. 이베이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니죠. 그 케이프타운에서 지마켓 들어가서 그냥 구매를 하면 되죠. 예. 그래서 AI형 글로벌 플랫폼이 이런 것들을 다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마케터들의 시대가 오지 않나 하고요. 그러면은 제주도에, 제가 고향이 제주도라서 제주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 칩시다. 예, 영어를 못해요. 저도 못하고. 그러면은 미국에다 어떻게 팔 거냐? 예, 세상이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는 약 80개 언어로 자동 번역이 됩니다. 저희 도메토피아에서 벌써 개발을 해뒀습니다. 예, 그래서 80개 언어로 자동 번역이 되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도 다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재고를 가지고 하는 산업이 있고 재고를 가지지 않고 하는 이 이커머스 시장이 있는데, 재고를 가지고 하는 건 기존의 유통 라인, 유통이 아니라 물류센터에 재고를 두고서 이제 발송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요.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이커머스 시장이 있으니까 요 두 가지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제가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 빅데이터가 쌓이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요게 우리 월드 옥타에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트라도 그렇고 한국무역협회도 그렇고 거기보단 더 알짜배기 사업가들이 모여 있는 게 월드옥타입니다. 이 월드옥타의 80개 지회에 굉장히 여러 나라의 차세대들과 현세대 사업가와 전세대 사업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월드옥타인데, 이 월드옥타에 글로벌 플랫폼이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거를 이런 단체에서 만든 곳은 없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요, 없는데, 우리 월드 옥타가 좀 더 미래를 내다본다는 생각으로 이제 잘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이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현 사업가들과 전 세대의 사업가분들이 자기 신의 사업들을 다 여기 옥타 플랫폼에다 올려놓으면, 우리 차세대들, 우리 자식들이 요걸 퍼다가 자기 나라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글로벌하게 판매를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에서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영훈 대표님 아주 열렬하게 이제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케이프타운의 그 최 회장님께서 아직은 이제 그렇게 빠르지 않다.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채팅창에 놔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속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또 우리 그 밴쿠버의 그 정용중 회장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요. 지금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사례에 대한 질문인데 5월 말 현재 한국에서 주문하면은 7월 말에 배송 시작해서 이것이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왜 배송 여부와 배송 시간에 상관없이 이런 문제가 있다. 예, 그 문제는요, 지금, 그 세관의 통관 문제가 저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평택 세관에 그 포워딩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으로도 물론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 평택세관에도 통관 기계를 뭐 2대 가져놓는다, 3대 가져놓는다 했는데 지금 1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물량이 밀려들다 보니까 아예 일이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아주 뭐 폭발 지경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1달 뭐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 1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EU에서 뭔가 하나 발송을 했어요. 며칠이 아니라 한 2주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수집을 해서 중국에서 띄우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쌓여 있어요. 이게 통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세관에서 한번 사고가 났죠. 제대로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다가 걸린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늦어지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의 중에 잠깐 이제 시간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 지나간 게 있는데요. 이번에 도메토피아에서 아마존의 그 유럽, 아마존 6개국 들어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월드옥타 회원들과 또 유럽에 특히 유럽에 있는 회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플랫폼에 있는 상품을 영국 아마존에 이제 등록하면 유럽 6개국에 동시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먼저 개발을 한 거는 6개국 시장을 노려가지고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도메토피아 상품뿐 아니라 도메토피아한테 판매를 의뢰한 상품들은 유럽 6개 시장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미국 아마존, 이베이, 그 다음에 동남아 라자다, 큐텐 이렇게 이제 개발을 연동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완성이 되면 도메토피아의 샤본이라는 플랫폼에 상품들을 띄우면 그 전역에 이렇게 상품을 이제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영국 시장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그 또 한 가지는 현재 그 도메토피아에서 그 전자상거래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아카미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나 아니면 노하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작하려는 우리 월드옥타 회원들 또 마케터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 저는 말을 그냥 뭐 술술 했기 때문에 좀 쉽게 들릴 수도 있고요. 막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 안에는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이 듣기에도 좀 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차세대들한테는 뭔가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윤 박사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 대회 때마다 그 전자상거래 교육을 하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교육을 하자. 이거 한 2시간, 3시간 정도 좀 시간을 잡아줘서 하시면 저뿐 아니라 우리 11 통상에서 교육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좀 되면 상품도 많습니다. 팔아달라고 하는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회사 상품 이런 거 좀 소개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윤 박사님이 앞으로 잘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월드옥타에서 다 같이 하시고 여기 또 우리 사업부 회장님 계시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부영훈 대표님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된 그리고 또 특히 월드옥타 회원의 제품을 위한 어떤 그런 전자상거래에 대한 계획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강의 1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안을 개발하는 게 이 그 비즈 서포트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요. 11시가 딱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그 부영훈 대표님 너무 알찬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부 박수로 한번 그 우리 감사함을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1시간 동안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월에는 저희가 정부 지원책, 특히 2024년에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책을 갖다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또 진행을 시키고 또 글로벌 마케터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원책을 갖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9개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증도 한국의 화학시험 같은 데서는 무료 인증이나 파스트 트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7월에 강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나 아니면 중진공 아니면은 그 인증센터 쪽으로 해서 요청을 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비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6월에 1기로 시작한 비즈 서포트 줌 아카데미 강좌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료는 저희가 이제 옥타 홈페이지에 자료실을 갖다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놓고 하고 그리고 수시로 후에도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모아서 저희가 우리 부영훈 대표님과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해당 우리 궁금하신 분들한테 더 전달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어떤 혜택이 됐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수로서 오늘 중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를 못해가지고. 네, 교장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나가시네들요. 사무국에서 이거 클로즈 해주시겠습니까?